하미야 병은 사병체 에볼리안의 전투원, 암의 발을 인간 형태로 급성장시킨 하급 병사들로 트로노이드나 파괴의 사도 잔느, 창조의 사도 미케라, 무한의 사도 보파 등이 소환해서 전투에 동원되거나 발을 먹는 등으로 부린다. 소모품 정도로 취급되며 쓰러지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암의 바가 급성장한 개체답게 액체화 능력을 갖고 있다. 40일하에서는 트리노이드의 음모로 인간들을 바비아 병으로 만들어버린 적도 있다. 하얀색의 조루로 검은색의 게루루로 구성됐는데 이것은 일본에 있는 선인균과 악인균의 이미지가 모티브이기 때문. 자매자매라고 말하며 둔갑수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에피소드에서 트리노이드로 둔갑해서 바바레인저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승리할 때의 춤은 미녀 카츠 포레를 닮았고 다이노아스에서 쫓겨난 아스카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여담으로 전투원 주제 TV판 엔딩의 단체 댄스에서 주연들을 제치고 마지막을 장식한다. 명부병 조빌은 좀비의 특성을 가진 임페르시아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전투 종족들로 계급이 낮기 때문에 임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곳들에서 우글거리고 있으며 입에서 악취가 나는 점액을 쏘거나 무기를 들고 육탄전으로 싸우는 것이 특징이다. 명수인들의 경우 종족 상관없이 허락만 받으며 누구든 조빌 병력을 동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슈퍼전대 전투원 중 그린원 명사 히토 카라게 아노니와 더불어 가장 존재감이 없는데 실제로 명수인 등장 이후로 등장이 점점 줄더니 명부 십시인 등장 이후로는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인다. 그 이유는 34와 용기의 유대편에서 천공 성자 브레이젤이 명수제 상태의 운마를 봉인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봉인 마법과 블레이징 스톰에 의해 아련의 방이 붕괴되며 그곳에 있던 조빌 병력들이 생매장되어 군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후 명보 십신편 내내 등장하지 않다가 최종화에서 간만에 등장하는데 명보 신조 유일하게 살아남은 서면시 스핑크스가 임페르시아에 파괴된 아련의 방에 재건 작업을 할 때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탑스는 무기는 소용나시며 대신관 가자의 마력을 받고 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우 튼튼하다. 이럴 때 보우 갬블로가 변신해서 맨주먹으로 쳤는데 본인 손만 아프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다만 이런 연출을 1화 이후로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 어중간한 공격을 받아도 곧바로 재생하나 강한 공격을 받으면 변색하면서 재생할 수 없이 파괴된다. 제조 방식은 하얀 돌멩이에 마력을 불어넣어 변신시키거나 바위에 손을 대고 주문을 외우면 바위 속에서 무한정 생산된다. 대신관 가자의 마력과 돌이 있으면 무한정 만들 수 있어서 자료용 1족과 다크 섀도우에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자료용 1족은 용인병 자료가 있어서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도 전투원들 중 출연 빈도는 용인병 자료보다 높으며 심지어 가자가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잘 나온다. 게다가 다크 섀도우는 전투원이 없어서 제일 많이 빌려 썼다. 마력 주문만 있으면 가자 이외에도 제조가 가능한 것인지 마미야 나치키가 만들기도 하였다. 마력만 사용할 수 있으면 무한정 생산이 가능하며 재료는 오로지 돌이나 바위만 있으면 되고 내구도가 단단한 걸 감안하며 역대 전투원 중 가장 가성비가 좋다. 45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카스 4명이 대신관 가자와 함께 가자 전격 대라는 악의 전대를 만들어 제거 전격 대를 패러디하였다. 용인병 자료는 창조와 류온이 자신의 피에서 만들어낸 자료용 일족의 백성이면서 병사인 존재로 류온이 만드는 괴인의 기반이 되며 사학용, 대사룡은 이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시 개량했다. 대체로 지능은 낮지도 높지도 않은 수준으로 처음 보는 프레셔스도 자유자재로 다루거나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수 있으며 병기의 조종과 대사룡의 제조도 실시하며 말을 못하고 주인의 명령만 따르는 카스에 비해 훨씬 성능 면에서 유리한 편이다. 단점은 제조 방식인데 창조자인 류온이 매번 직접 자해를 해서 나오는 피로 배양해야 하는 데다 주술만 걸면 완성되는 카스와 달리 자룡 병사는 실험실에서 배양기로 만들어야 한다. 카스 병사에 비해 전투 시에 3마리 이상의 개체가 한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용인병 자료의 슈트가 카스 병사들보다 제작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적게 생산한 것이다. 제 따라서 4명 이상의 자료 병사들이 나오는 장면은 100% CG라고 볼 수 있다. 25화에서는 류온이 3마리를 데리고 다크 섀도우의 모가미인 아코타가미에게 지혜의 열매를 갈취하러 갔는데 이 3마리가 아코타가미가 던져준 지혜의 열매를 먹더니 지능이 높아져서는 류온에게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말하거나 류온의 작전은 너무 막무가내이니 우리들이 작전을 짜겠다는 말을 하면서 배신까지 했다. 무기는 붉은 검이며 몸에서 대량의 독 도마뱀을 만들어낸다. 최종 결전이 끝나고 류온이 사망한 뒤에도 일부 잔당들이 남아서 활동했고 결국 해적전대 고카이저 21화에서 이들이 고민들을 해치우고 황천의 심장으로 류온을 부활시켰다.
린실은 격임의 대란 당시에 전사한 임수관사를 리오가 강시와 비슷하게 되살린 존재들로 완전히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언데드에 가까운 존재들이다. 때문에 지능도 낮고 언어 능력도 없지만 비명 정도는 지르기도 한다. 움직임이 딱딱하며 강시처럼 움직이기도 한다. 무기는 창을 사용하며 쓰러뜨리며 석화한 후 부서지면서 사망한다. 린시들의 전투력은 생전에 실력이 크게 작용하며 메레의 경우 아예 린시 상태를 생략하고 처음부터 린린시로 살아났다. 린시들은 시험의 방으로 불리는 곳에서 시련을 이겨내야 린린시가 될 수 있다. 이 방이 처음 등장한 3화에서는 탈락하며 그대로 죽어서 시체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36화를 보면 100개 이상 통과하지 못한 닥재승도 있다. 이로 보아 시험의 방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린시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주로 메르나 리오의 부하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상권마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현수권의 등장 이후에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론이 메레를 임수전으로 납치한 후에는 그의 부하가 되어 행동하기도 한다. 만기병 우가치는 일제 드라이버를 본뜬 단검을 무기로 기본적으로 만기수와 함께 집단으로 행동하며 만도마의 조종도 담당하며 이를 통해 거대전에서도 만기수를 지원한다. 히라 메키 메데스가 갖고 있는 나사에 의해 파워업하기도 하며 해수왕자 니골 직속의 여성적인 용모를 하고 있는 뷰티 우가치도 존재하고 정크월드에서는 인간을 우가치로 만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가치라고만 말하지만 요고 슈타인이 전사했을 때는 장례식까지 치러주며 엉엉 울었다. 사무라이 전대 신켄저 대 고운저 운마 이거에서는 우가츠돌이 합체해서 바이크가 되는 기능도 보여주는데 신켄저에 나오는 외도 중에 전투원이 나나 시대를 태우는 연계를 보이고 바이크 전투 씬을 보여주기도 했다. 나나시는 프로그램 제작의 기획 단계에서는 코다마 패거리라는 이름이었다. 디자인의 모티브는 산호와 말미잘, 쫄쫄이가 아닌 헐렁한 옷을 입고 있다. 무기는 만도, 활, 사스타마 등 여러가지가 있고 총이나 대포를 쓰기도 한다. 거대화한 대형 나나시와 비행 유형의 창공 나나시가 있으며 쿠사레 외도 중에 쿠사레 나나시도 있다. 그래서 이제 나나시와 거대 나나시가 거의 동시에 나온 적도 여러 차례 있다. 노사 카마타는 외도징의 상급 전투원 24만 마지막 부분에서 첫 등장. 팔없이 하반신에 세 가닥으로 갈라지는 거대한 용의 머리가 얹혀있는 형태이며 입에서 화염탄을 발사한다. 근거리 전투는 약하지만 원거리 전투는 아주 탁월하여 잡죠. 전투원들 중에서 가장 쓸모가 많다. 거대화한 거대 노사 카마타와 쿠사레 외도징의 쿠사레 노사 카마타도 있다.